하락하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요. 각각의 섹터별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알려드립니다.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특별한 이 변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 어떤 점부터 보셨을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네요. 현대, 기아차 현재 두 종목은 나란히 4%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신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약세의 흐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잘 갔던 현대 글로비스나 모비스 같은 경우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지난달에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지금의 하락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지 최원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한 4% 이상의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의 중에서는 가장 크게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강했는데 주가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가 된 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6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고요. 물론 내수가 좀 더 많이 감소를 했고 해외 판매량은 그래도 조금 감소는 했는데 그래도 내수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6월 판매량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9%, 약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오늘 하락은 저는 또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환율이 오늘 유지는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원화가 약세면서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엔화 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화 대비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60이란 70전 차트에 보시면은 돌파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달러 원화 약세보다 일본 엔화 약세가 더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와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부담이다. 그게 이제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늘 한꺼번에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은 했지만은 밑에 6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까지 좀 한 번에 봤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좀 이 정도 오면은 지금 사봐도 좋지 않을까 기회로 봐주셨는데 오늘의 하락의 원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이것이 별로 안 좋았다. 그리고 아마 이 두 가지는 매체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이 슈퍼 엔저의 피해주다. 이 일본과의 경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측면에서는 현대차 살 바에 도요타를 산다, 뭐 이런 시각이신 거죠? 그런 것보다는요. 네.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같이 이제 도요타나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은 한 판매가가 한 5% 이상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나면은 그쵸. 아무래도 도요타를 더 선호를 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좀 수요가 그쪽으로 좀 몰릴 수는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의 오늘의 하락의 요인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될 만한 요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판매량은 조금 감소가 좀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일본 엔저 현상은 쉽게 여기서 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기는 지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1 대비 훨씬 가파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165엔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는 170엔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는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단 판매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매달 증가하는지 그거 데이터를 계속 좀 확인하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지지라인, 다음번 지지라인 60일 이동평균선 보시는 거세요? 맞습니다. 현대차는 한 26만 원 정도 보고 있고, 네. 일단 저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한 번씩 그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후반대 정도가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충분히 지지 나올 수 있고 이걸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도 오히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하락하면 매수 기회가 되면서 정고점 테스트 한번 또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두 종목이 이렇게 밀리니까 부품 쪽에 화신이나 서현이와가 7% 안팎으로 밀리잖아요. 이쪽도 동일한 시각이세요? 원래 베타가 좀 크잖아요. 그쵸.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보다. 그런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매력도가 저는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 물론 현대차, 기아 올라가면서 그동안 못 갔으니까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 차라리 완성차 업체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해서 저는 실적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다시 예전으로 도로 회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쭉 빠졌고 이번에도 2분기 실적도 역시 영업이익률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이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밀리는데요. 일정 부분의 조정을 받고 또 적절한 때에 반등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쉽지는 않은 환경으로 판단을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 역시나 약한 종목군인데 근래 강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변화한 종목군 방산과 화장품입니다. 방산은 LIG 넥스원이 트리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화장품도 워낙에 고공행진을 했던 종목군들 시세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조정받았다 다시 갈 건지 하나씩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일단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 오늘 한 10%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대로템도 한 5%대 하락,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 3%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하락한 거는 최근에 방산주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방산주들은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갔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호재가 좀 나와야지 다시 한번 모멘텀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주가 서서히 좀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도 그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도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사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적이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박스권이기는 한데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 LIG 넥슨이 20만 원대면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0만 원대고 상당 부분 성장에 대한 수주잔고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좀 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보겠습니다.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나 아모레퍼시픽 이쪽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화장품 쪽에 대장으로 늘 얘기해 주셨던 실리콘2는 미약하나 봐 상승불이 아직은 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실리콘2는 아까 이제 조금 밀렸다가 한 2%대 밀렸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보합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실적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투자자들,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같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VT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 다음에 클리오, 토니모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은 좀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밀리는 것은 역시 오랜 상승으로 인해서 방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저는 피로감인데 특히 이제 방산 쪽이 좀 더 하다가 보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또 다시 저가 매수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선진 BT 사이언스나 그다음에 VT라든가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역시 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방산 이런 쪽보다는 역시 화장품은 환율에 대한 그런 이득, 수출 호조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스권 하단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리콘트라든지 VT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꺾임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럴 땐 박스권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 저는 네. 지금 실리콘투나 VT, 실리콘투가 대장으로 보고, 당연히 대장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차트도 지금. 좀 봐주세요. 예? 차트. 네. 실리콘2 지금 주가는 20일선 약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실리콘2가 반등하면은 네. 좀 같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도. 밑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뭐 4만 원 혹시 이탈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일시적으로 이탈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4만 1,000원에서 뭐 한 3만 9천 원 사이는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리콘트가 만약에 그 정도 빠져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나머지 화장품 주식들도 뭐 VT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회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방산, 화장품 둘 다 약하기는 한데 두 종목군을 보는 시각에 온도차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은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이 온다면 재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근거로는 실적을 들고 있습니다. 방산은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뭔가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숫자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종목군, 화장품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분위기 봐주시죠. 오늘의 시황 중요한 점들 짚어주실까요? 역시 뭐 2,8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에 대한 역시 경계감, 그런 것 때문에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도 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 한 코스피 기준으로 6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했는데 거래 대금이 확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크게 갈 그게 별로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손바뀜이 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오늘의 상승은 그거에 대한 뭐 여파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6월 달에는 외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많이는 했는데 7월 달 어제서부터 들어서는 매수 규모를 확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하니까 물론 외인들은 선물 매도를 강화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끌고는 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더라도 뭐 현물은 좀 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 7월 달 들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외인이나 기관들 모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인데 이쪽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들만으로는 버티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주요 매수 주체가 없다. 특히 이제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주 그냥 수급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몇 종목들 빼놓고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시장 주도주들, 자동차, 방산, 뭐 이런 종목들, 업종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주도주 오랜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이다. 특히 방산은 언제서부터 계속 상승이 계속됐습니까? 뭐 작년서부터 계속된 거니까 상당 부분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삼성전자 소폭 상승, 하이닉스 보합권 일단 좀 버티고는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 금요일 날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으나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은 역시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시장 버팀목 역할 정도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끝난 미국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뭐 4.4를 넘어섰잖아요. 역시 4.5 다가서면서 미국 시장도 뭐 약간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4% 넘어가지고 4.5% 다가선 게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
하반기 이제 막 들어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큰 흐름을 보자면은 2차 전지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그리고 전력 설비 쪽 갔다가 뭐 전력이 부족하다 갔다가 그리고 나서 소비재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뭐 놓고 보면은 밸류업 쪽이 그나마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반기 어떤 쪽이 좀 더 나을까요? 지금 주도주가 변화할 가능성은 뭐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좀 특별히 유망하다 또 그렇게 보이는 쪽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밸류업 거니 즉 가치주라든가 반도체, 2차 전지 한 번씩 화장품까지 뭐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디서 나타날까? 그건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우리가 며칠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가 저번 주에도 엔비디아 서서히 좀 꺾이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도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과연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3분기에는 조금 여름에 원래 여름 시즌이 주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조금 주가 좀 빠지면 오히려 하반기에 좀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7, 8, 9 너무 큰 기대보다는 좀 짧게 수익 챙기면서 대응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큰 틀까지 자세하게 읽어주셨네요.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